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과대 낙폭 완화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드론, 마리화나,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 1월부터 8월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총액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매매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추경 매수 등의 여파로 거래량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며 추진한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네덜란드가 한국을 잠재적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9일 개막한 군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네. 과대 낙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국내 시장은 하락 출발한 후에 약간 혼조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은 어쨌든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미리서 선반영돼서 기술적 반등이 됐고요.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동향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도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그다음에 풀어온 매도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선물도 매도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하루 먼저 움직여주는 선행 지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은 오늘은 미국 시장이 소폭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이제 시장이 어떤 조종했던 흐름들인데 어제 상승에 대한 조종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선의 좀 지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지만은 FOMC 회의 결과까지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 등락이 좀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방향성이 나와줄 수가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5일 정도의 가격 조정이 됐기 때문에 5일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우존스를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 나스닥도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벽한 쌍바닥이라면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살짝 더 빠진다 하더라도 거의 쌍바닥의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빠진다고 하면은
포인트로 보면은 16,600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뭐 잠깐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 부분 많이 저가에서 많이 좀 올라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쌍바닥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가상 저가가 좀 이 상황이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위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완벽한 쌍바닥. 다만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가 방향성 위로 어떻게 보면은 위로 솟아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삼각수렴형 형태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한번 섹터를 보면은 드론 관련된 종목이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드론, DJI 이쪽 관련된 제품의 사용 금지 조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베셀,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이 거의 이제 강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번 그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뭐 기산텔레콤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캔코어 에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한번 쭉 보시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인벤티지랩이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인벤티지랩은 그동안 많이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에 대장주 성격들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DX, VX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대장주로서 오랫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펩트론이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는데 그 뒤로 약간 올라섰다 하는 것이 약간 뭐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주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벤티지랩, DX, VX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DX, VX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X, VX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특허 물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어제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쌍봉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는데 절반에서 한번 양봉 나오고 다시 오늘 양봉 나오고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수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비만학회 11월 달 있고 10월 달에는 위고비 출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은 어떻게든 간에 비만 치료제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전체 사이클로 보면은 2달이나 석 달이 탄생파동으로 적용이 돼서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이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오랫동안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그런 펩트론이 있습니다. 이제 펩트론이 시총이 무려 이제 1조에 가깝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시총이 낮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고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했고 또 조정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냉랭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펩트론에 이렇게 큰 시세가 나는데 이거는 요것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온 것이 인빈티지 랩이다. 제2의 펩트론이다. 여러 번 강조를 좀 했는데 오늘 크게 올랐던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펩타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데 이것과 유사한 기전이 있는 것이 이제 나이백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10월 달 11월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갤럭시 SM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NFT, STO 이쪽 관련된 종목군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물론 STO 토큰 증권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왕성하게 지금 현재 법안 어떤 개정 발의 이 부분도 있지만은 내일 트럼프하고 해리스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승기를 잡는다면은 이쪽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에서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트럼프 후보를 압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이슈적인 개업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실제 어떤 여론 대결이나 뭐 자질 대결 뭐 여러 가지 걸 했을 때 그 거품이 이제 빠지는 또 실제 토론회에서 정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 트럼프 후보가 오랫동안 현재 대통령 또 지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토론도 했기 때문에 약간 우세하게 나오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STO나 이쪽 관련된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 뭐 갤럭시아 SM도 그렇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그러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군도 한번 잘 보시면은 SM이 조금 더 앞섭니다. 요새는 갤럭시아 SM이 약간 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죠. 직전 고점 돌파 안착 절반 조정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SM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그 쭉 관심 있는 섹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부분들이 약간 눈에 좀 띕니다. 자, 한농화성 부분들 한번 섹터로 보시면은 2차 전지 전고체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순환매가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고체 쪽의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 뭐 잠깐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한농화성이 굉장히 강세인데 원래 이제 대장주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이 전통적인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실질적인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 종목군들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CPI를 대기하면서 내일 예정된 미 대선의 토론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론주 그리고 방산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희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비만 치료제 관련인데요. 어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살도 빼고 근육량도 늘려준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드론도 올라왔는데요. 오늘 드론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의 기업에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을 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올라왔는데요.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이슈 측면을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됐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첫 번째 공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미약품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근손실을 현재 줄이면서 살을 빼는 비만 치료제의 효능 이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상한가 갈 것 같지만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비만 치료제의 플러스 알파 부분들은 약물을 서서히 이제 방출하게는 약효를 지속하게 하는 어떤 기술 물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떠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시장 시간에도 현재 종목 시황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인벤티지랩이죠. 장중에는 오늘 좀 밀렸지만은 이게 이제 인벤티지랩이 두 번째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팩토링이 첫 번째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벤티지랩이 두 번째로 수출을 좀 했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수출을 한다. 여기다가 비만 치료 물질을 얻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벤티랩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더 눌림목에서 사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과 조정 그리고 기술적 반등하다가 올라오다가 한번 크게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렁거리다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제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인벤티지랩, VX, DX 부분들 종목군들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그러니까 드론 매니아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DJI가 대부분의 어떤 드론을 다 잡고 있죠. 저도 현재 뭐 드론을 취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계속 사용하면서 좀 익힌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론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론 뭐 최근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걸 전투에 사용하면서 효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드론 부대가 또 창설이 좀 되고 국내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적으로 가장 빨리 이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에서도 전투용 로봇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빨리 이제 방산해 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DJI 제품을 아예 사용 금지하는 법안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전국적으로 가서는 중국 반도체도 마찬가지 중국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 또는 이런 부분이 사용 금지 조치 이런 또는 수입 금지 조치 아니 수입 금지 조치 관세로 부족하다 수입 금지 조치 이렇게 내려줄 확률이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재를 가운데 첨단 산업의 각종 각 분야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약간 얻어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요거는 현재 드론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UAM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부터 이제 설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개조 쪽,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쪽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UAM에서도 상당 UAM을 이제 상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전혀 어떻게 보면은 방산에서도 소외를 받았었고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를 현재 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차트로 보면은 지루하게 하락을 하고 약간 매집석 성향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기하고 LG누텍이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어떻게 보면은 PCB 소재죠. 플라스틱 기판이 아닌 유리기판으로 이제 사업화 속도조를 낸다 하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세대 이제 반도체 소자, 유리기판 쪽에 어떤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약간 대장주는 아니지만 대장주 비슷하게 보는 부분들은 SKC가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미국 현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탐방을 갔을 때도 실제로 어떤 공장을 다녀가면서 동료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C가 SK 그룹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시세를 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냉난점에서 반등 다시 한번 최근에 여기서 반등 이 흐름이 나와줄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뜨지 않았지만은 이 차세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보이고 있는 어떤 섹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 어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이 약간 불이 붙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장비, ASML 부분의 극자외선 장비, 그다음에 심자외선 장비, 그러니까 포토 장비를 아예 AS 자체 어떤 수출 금지는 물론 기존에 어떤 수출했던 AS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죠. 이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를 보시면은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중에서 수출 통제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동맹국들에게 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하도록 조치를 좀 취한 부분이 있죠. 네덜란드 SML 그런 부분들을 있고 도쿄 이제 이제 도쿄 일렉트릭 이 업체도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ASML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도쿄 일렉트로닉에 대해서는 제재만 하면은 도요타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히토류 보복을 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용합니다. 어떤 보복 조치를 한단 말도 없고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동참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첨예한 그런 부분인데 수혜가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떠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말씀 예. 주시는 사이에 오늘 장이 어쨌든 다진 파란불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 미국 장이랑 참 반대로 가면서 한치 예. 앞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일 때 저희가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어제 다 못 했던 거 오늘 마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비만 치료, 드론, 유리기판 했었는데 마지막에 포토 공정.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공정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은 어제 이야기했던 EUV 공정을 좀 이용한 미세화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EUV 장비가 아닌 일반 장비인 DUV를 중복 사용해서 더블 패터닝 공정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정, 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어제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EUV로 하는 장비와 그다음에 일반 포토란 장비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DUV 쪽이고 이게 UV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웨이퍼의 회로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슬라이드 필름 이렇게 보셨죠. 이것처럼 빛을 사서 슬라이드 필름 위에 반사된 것을 넓게 비추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새로 말하면은 빔 어떤 원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포토 공정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포토 공정을 쉽게 말하면은 이런 회로를 미세하게 이 웨이퍼 안에다가 그려 넣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EUV, 그다음에 DUV 이렇게 갈수록 회로의 어떤 폭을 만드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UV 장비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미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쪽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또 소재, 재료 물질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요거는 뭐 다음에 넘어가고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좀 이건데 또 반도체 제작 공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웨이퍼의 큰 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모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는 방막을 도포를 하게 됩니다. 방막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인데 방막을 도포한 다음에 그 위에
강광액을 도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토 빛을 쐈을 때 이제 현상 그 사진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빛을 쪼인 부분과 빛을 쪼이지 않는 부분이 색깔이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고 이 달라지게 만드는 부분이 회로가 되기 때문에 그 회로를 이제 그려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광액을 도포해서 이걸 이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이 이제 회로도가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로도가 그려져주면은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회로가 딱 빛을 쐈을 때 회로가 그려지면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현상액으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회색판 방막이 있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방막이 아니라 요 밑에 물질 원 웨이퍼 판 위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방막도 이쪽 보시다시피 제거를 좀 합니다. 그러죠. 근데 또 제거를 해야 할 게 또 있어요. 이 강광액은 회로를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방막에다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방막에다 인쇄를 해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에 회로 기판이 방막이 있고 방막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현상액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광액, 그다음에 현상액, 그다음에 이거를 식각을 하는 없애는 식각액 이런 많은 어떤 가스나 어떤 액체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단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면은 이 포토 마스크, 그러니까 슬라이드 필름 좀 된 것을 빛을 쏴주죠. 이렇게 빛을 쏴주면은 요걸 보시면은 빛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빛이 없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되죠. 그리고 요거를 포토 레지스트로 요거를 이제 없애는 부분이죠. 회로도가 그려졌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회로가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 이것이 아니라 요 밑에 컷을 잘라내기 때문에 식각액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것이지 요 위에 것이 아니잖아요. 초볼 그림이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또 포토 레지스트로 없애는 그렇게 되면은 순수하게 회로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포토 공정이다. 회로를 그려넣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미세화가 되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자꾸 엎어지게 되는 거죠. 엎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드 마스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R 마스크 대신에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하드 마스크로 대체를 하더라도 공정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막 위에 하드 마스크, 그다음에 PR 마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 또 한 번, 두 번의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소재 산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미세화로 될수록 여기에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미세공정, 첨단공정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하나 둘씩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포토 공정이었습니다. 위세 패턴을 구현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공정인데요. 이 테마로 나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이 분야의 강자는 또 어떤 기업들일까요? 예, 자, 포토 공정에서 좀 주요 알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가 이쪽 포토 공정의 주요한 소재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PSK가 두 번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ENF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식각 공정, 포토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PR, 이제 포토 레지스트 올륨 물질 외에 식각의 현상에 각종 깎아내고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이런 거 할 때마다 첨가되는 물질이 전부 다 화학 물질로 하나씩 다 처리를 합니다. 어떤 것을 깎아낼 때는 뭘 쓰고 또 현재 뭐 현상에 도포할 때는 뭘 쓰고 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물질을 ENF 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 업체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업체에서 동진 세미캠 뭐 이런 많은 업체에서도 생산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현재 괜찮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냉라인점에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밀려오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PSK 부분이죠. 미세 회로가 될수록 계속 증착 과정이 되면서 현재 포토레시스트 현상핵 부분들을 계속해서 인쇄하고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하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게 된다. 그래서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업체 1위가 PSK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굉장하게 크게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냉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PSK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두 개의 종목을 한번 특징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ENF 테크놀로지는 특수 화학 제품을 제조하면서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띠고 있고요. 다음 PSK 같은 경우는 포토 레지스트 분야의 1등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PSK입니다. 네. 먼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뜨면은 이제 장비가 현재 먼저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PSK는 PR 스트립 장비의 글로벌 점유율의 1위 업체입니다. 다양한 어떤 그 제거 기계 장비를 구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공정의 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NHM이라고 하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드 마스크. 이게 미세화될수록 현재 포토 마스크 가지고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를 하나 더 떼는 작업들이 필요해죠. 하드 마스크를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보통 하드 마스크가 있고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코팅을 하게 되고 이걸 잘라내죠. 잘라내고 이 하드 마스크를 없애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4개가 되죠. 결론은 2개의 기둥이 4개로 되는 부분들, 더블 패터닝 공정에 이 뉴 하드 마스크를 제거하는 장비, 새로운 신규 어떤 장비, 어떤 시장이 이제 창출을 하기 때문에 요거 PSK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이제 PSK를 골랐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PSK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장 참 아쉽고 뭐랄까 미국 장과 좀 청개구리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좀 아쉬울 때일수록 전문가님이 좀 좋은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포토마스크 거기에서 미세화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로운 물질이 이제 탄생이죠. 이쪽 관련된 전문 기업입니다. DNF라는 종목입니다. DNF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미세 패턴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 인용, 희생막, 소재, 하드 마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미세화로 갈수록 새롭게 방막, 코팅 하는데 쓰이는 물질들이 하이K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라고 갈수록 전기가 누설이 많이 되고 누설을 차단하기 위한 유전율이 좋은 물질. 하이K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것이 이제 DNF인데 이것과 유사한 어떤 기업은 덕산 테코피아, 그다음에 레이크 멀티리즈 등 많은 부분들이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재료 물질이 바뀌면서 이거를 이렇게 도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죠. 미세화가 될수록 패턴을 여러 번 그려내기 때문에 포토 마스크 부분 대신에 하드 마스크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토 마스크를 세우고 이거를 이제 없애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여기다 그려낸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다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요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제거하는 장비고 요거는 요거에 대한 물질을 생산하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ACL 그다음에 DPT 물질 이 부분의 물질을 생산을 한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규 어떤 수요가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디램의 이제 단면입니다. 디램의 단면인데 디램에서는 커패시터가 있다겠죠. 전류를 일시로 저장한 장치, 약간 수소 탱크처럼 돼 있습니다. 요거를 누설 전류를 막게 해서 코팅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코팅 물질이 하이K라는 그런 부분인데 하이K의 전구체 물질이 현재 지르코늄 이런 종목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이K 물질 관련된 그런 부분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커패시터, 디램에는 현재 트랜지스터하고 커패시터가 1대1로 붙어 있다겠죠. 커패시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현재 코팅하는 물질, 고유전체 물질, 하이K 물질 요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GA 공정, 현재 많이 들어보시 핀펫 공정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중요한 것은 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 요거를 세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 절연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연 물질도 마찬가지 하이K 물질인데 여기에서도 이 게이트 물질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 첨단 공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 약간 뛰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첨단 공정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좀 전 여기서 좀 더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GA 공정, 핀팩 공정, GA 공정인데
이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3면이죠. 여기를 보면은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통과 이제 문이 있는데 이 3면을 가지고 전류를 이제 통제를 한 거죠. 이때 이제 코팅하는 물질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공정에서 반드시 들어갈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쓰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공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차트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6,000원. 26,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내려갔냐면은 절반이면은 13,000원 정도가 됐죠. 자, 13,000원이 거의 더블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갔습니다. 약간 언더슈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언더슈팅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거의 쌍바닥 패턴에서 약간 들어와 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가격의 저점이 12,000원에서 살짝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보시고 오늘 종가 그다음에 보실 필요가 있고 가격은 여기 박스권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약간 15,500원 15,500원이 손절가 15,500원이 현재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시장 어쨌든 지금 좀 약세는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드론도 잘 가고 있고 또 뭐 방산주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뭐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은 점자적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거 비롯해서 전문가님은 오늘 저희가 좀 어떤 전략으로 장 마감하면 좋을까요? 예,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선행 지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있으면은 미국 시장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내일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많고 하루 이틀 시속 게임으로 될 수 있고 이번 주는 횡보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보면은 좀 쉬어간다. 하루 징검다리 조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마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비만 치료, 드론, 그리고 유리기판 포토 공정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토픽은 PSK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DNF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